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잘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 글로벌엑스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글로벌엑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도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미국에서만 거래가 됐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24시간 거래도 안 됐을 건데 네. 그와 관련된 부분을 또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네, 사실 뭐 그게 이제 이 해외 선물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이유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잠깐 이야기 또 나오는 부분에서 해외 선물의 또 장점도 잘 설명드린 것처럼, 뭐 저도 이제 시즌 1 때 해외 선물 이야기를 항상 할 때 이야기를 좀 했던 것처럼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다. 워낙 많은 큰 자금이 있으니까 시세 조정이, 특정 세력에 의한 시세 조정이 어렵다는 부분도 또 이쪽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쪽 관련 부분은 뭐 공통적인 또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예상치 못했는데 저 흔히 한국에서 이제 강연하거나 강점 설명하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인터뷰 내용은 이렇게 다 들은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이번에 또 시즌 1 때랑 좀 바뀐 게, 저희들 이 멘토들이 또 이제 미니 강의를 또 준비를 또 했거든요. 그 첫 강의가 이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는 뭐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토마토 TV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경제 지표를 많이 좀 읽어줍니다. 지금 또 개편이 되면서 또 지표 읽어주는 남자로 또 나오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해외 선물을 하면 물론 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제가 준비한 표부터 일단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죠. 이게 우리가 발표되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결국에는 이제 저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민간단체인 이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에서 한 50개 주, 300개 이상의 회사의 이제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에는 보면 이제 고용, 생산, 뭐 신규 주문, 가격, 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서베이 지표입니다. 서베이 지표라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 작성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조금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 설문조사를 저는 설문조사지를 저는 봤었거든요. 볼 때 이걸 오히려 설문조사지를 보면 더더욱 이게 맞아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을 살 때 설문조사 하듯이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굉장히 뭔가 아주 데이터가 뭐 명확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뭐 이 고용 부분 좋음, 매우 좋음, 좋음, 중간,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지만 보면 이게 되게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역사적인 정통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잘 맞다. 그 어떤 지표보다도 잘 맞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좀 이제 특히 3개월에 대한 또 선행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ISM 제조 지수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보시면 처음에 발표되면 이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PMI 지수,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 가격까지 다 이제 종합이 나오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제 선행성을 많이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의구심이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제가 이제 앵커분에게 잠깐만 이제 질문을 해보자면, 네. 이게 미국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사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지표가 그렇죠.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이상이 서비스업이고 한 30% 정도가 제조업인데 왜 하필 제조업 지수를 더 많이 보냐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혹시? 네,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제조업이 조금 더 그 경제에 좀 더 연관이 많아서인가요? 직접적인 영향을 좀 맞습니다. 주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제가 100점을 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나 해외 선물 데스매치를 맡으시는 앵커의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 빨개지네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예를 좀 드는 건데, 앞으로의 경기가 예를 들어 한 3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머리를 한 4번 아니 한 번 감던 걸 막 4번 감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앞으로 3개월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내가 하루에 통화를 뭐 예를 들어 한 30분 할 걸
뭐 한 10분만 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표 자체는 대부분은 선행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동행성 아니면 후행성 지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표를 보는 건 이유는 경기의 선행성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조업 지표가 미국 내의 전체적인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뒤에 나중에는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내구재 주문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건 공장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장을 가동시킨다는 건 자동차도 생산하고 컴퓨터도 생산하고 이런 건데 사실 컴퓨터가 지금 자동차를 사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이게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내가 취직이 될 거라는 생각에 사실 차에 관련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 역시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들 같은 경우가 기업의 구매자들이 재고를 늘리고 줄이는 거를 판단할 때 앞으로 3개월 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재고를 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서 우리가 물품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재고를 많이 늘리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제 미국의 경기 흐름을 잘 선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제조업 지표를 많이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ISM 제조업 지표를 보는 이유가 대부분의 지표들이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제 PMI 지표들은 연은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역 시카고 PMI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라든지 리치몬드 연은 지수라든지 그러니까 주요 연은들이 발표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PMI 지표들이. 근데 이건 이제 그 지역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전체적인 경기를 대표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 이제 이 ISM 제조업 지표를 좀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제 이 지표를 네이팜 지수라고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잘 맞다 보니까 이 지표가 잘 나오면 달러가 막 급등을 하고 또 잘 안 나오면 달러 급락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조금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서 PMI 지수를 발표되는 데도 많아서 조금은 사실 중요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맞다는 점. 그래서 달러와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는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좀 좋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월에 가장 먼저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도 사람들은 이제 이걸 좀 많이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서 좀 중요도가 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건 전 제일 중요 깊게 봐야 되는 건 저기 이제 신규 주문이라고 봅니다. 신규 주문.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규 주문이라는 건 결국에는 선행이거든요. 신규 주문을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 전체적인 이제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만약에 신규 주문 자체가 좋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 지금은 안 좋지만 향후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도를 매길 때는 이 신규 주문 관련 부분을 좀 중요 깊게 보아서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경제 지표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달의 지표만 중요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의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한 3달 이상,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를 전체적인 이 흐름을 연속성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 ISM 제조업 지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아볼 건 이제 많은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는 지표죠. EIA 주간 원유 재고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발표될 때면 막 엄청나게 급등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밤잠을 못 주무시죠. 이것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EIA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매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주에 월요일이 휴장이면 이제 하루가 밀려서 이제 목요일 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 매매하시는 분들 이러거든요. 수요일날 왜 이거 발표를 안 하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월요일로 보십시오. 월요일날 이게 휴장이었나라고 보면 그러면 목요일날 발표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발표가 되냐면 이제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채굴한 이제 원유라든지 수입한 원유, 원유뿐만 아니라 가솔린이라든지 정제유 이런 석유 제품 모든 부분의 재고량을 수집해서 이제 통계 발표를 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 재고량을 수집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다 보니 약간 누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왔는데도 좀 적게 보고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적게 나왔는데 많이 보고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시세에. 그러니까 그런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좀 막기 위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보고를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엄하게 이거를 이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 재고 지표 중에서는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API에서도 이 원유 관련해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EIA와 API의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API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국의 이제 민간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민간 이제 업자들이 발표를 하는 지표인데요. 민간 업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많이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늘릴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EIA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중요도를 조금 낮게 평가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대신 이제 API 같은 경우가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돼서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은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API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EIA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크루드 오일 매매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API가 굉장히 많이 API에서는 새벽에는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에 딱 보면 EIA는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흔히 말하는 멘붕. 포지션 자체를 원래는 매수를 잡던 매도를 잡았는데 완전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와 관련된 부분은 왜 그런지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이제 자발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또 API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형사적이나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네, 건가요? 그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너희들이 보든 말든 뭐 맘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참고해 이거예요. 참고하면 할 거고 안 하면 안 해 이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EIA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이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API는 차이가 있는 이유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EIA가 발표되는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생산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돼요. 근데 API는 민간에서만 생산되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은 잘 나왔는데 정부가 많이 줄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보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EIA 쪽을 많이 보셔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점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원유 재고 EIA에서 발표되는 원유 재고를 볼 때 보면 많은 게 나옵니다. 뭐 쿠싱 지역의 뭐 재고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원유 재고, 그 다음에 정제유, 그 다음에 가솔린 관련 부분이 다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원유 재고가 많이 늘습니다. 많이 늘면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둔화된 거라서 결국엔 이제 유가는 원래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유 재고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뭘 봐야 하냐면 가솔린 재고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재고가 굉장히 줄었을 때 그러니까 원유 재고는 많이 늘었지만 가솔린 재고가 줄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솔린 재고가 원유 재고에 약간 선행성을 띠거든요. 가솔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를 해서 나오는 게 가솔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건 그 다음 주는 정유사들이 많이 원유를 많이 해서 정제를 많이 해서 가솔린을 많이 늘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원유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가솔린 재고가 많이 늘면 정유사 업장에서는 이만큼 가솔린 재고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덜 돌리자, 생산을 좀 덜 하자고 해서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IA에서 발표되는 이 지표를 볼 때 단순히 원유 재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가솔린이 늘었나 줄었나도 많이 보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알찬 그러니까 경제 지표, 특히 제가 월요일 날 계속 출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주요 만약에 경제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들을 또 중심으로 나와서 뭐 제가 뭐 예측도 좀 해보고 아니면 이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상품을 공략할 건지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